소중한 가족이자 든든한 동반자인 반려견, 그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이곳은 애견 유치원입니다.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큰 규모와 깔끔한 시설을 자랑하는 이곳은 지난 11월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애견 유치원 많이들 보내더라고요. 예. 반려견도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지역 실내 유치원 중에는 제일 클 거예요. 마침 매물이 나와서 그럼 여기를 운영을 해보자 하고 매입을 한 거거든요. 이전에도 애견 유치원으로 운영된 곳이라 곧바로 영업하기도 수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유치원을 찾아온 한 남성, 다짜고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응? 누구죠? 나랑 할 얘기 있어. 딱 그것만 말해. 네? 없어요. 없다고 나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가세요. 나 가라고? 네. 그렇게 해. 내가 해줄게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뭔 말이야 이게? 화를 내던 그는 이전에 이곳 애견 유치원을 운영해온 전 원장 권 씨였습니다. 전 원장이 왜 찾아온 왜 거죠? 찾아왔어요? 그러게요. 기존에 거기서 일을 했던 직원하고 그 사장하고 언어 폭력, 폭행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엮여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저랑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여서 제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아서 여기 놀러 와서 좀 애들 이름도 좀 알려주고 좀 그런 것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선생님, 네. 선생님 일하네요? 아, 이제 오전만 좀 인사 좀 시켜달라 했어. 지금 이름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솔직하게 그럼 나한테 그냥 이 사정이 이래서 이렇게 얘기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모르니까.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내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쓰냐. 죽여버리겠다. 네? 저는 쓴 적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만약에 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권리도 없고. 네. 그럴 리가 없죠. 사이가 틀어진 전 직원이 새로운 인수자의 일을 돕는 게 못마땅했던 건데요. 그의 항의로 영업 첫날부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한 뒤 전 원장은 돌아갔지만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데요.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는 거죠? 대체 전 원장은 그동안 이곳을 어떻게 운영해왔던 걸까? 저장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어머, 애견 유치원에 온 개들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건데요. CCTV에 고스란히 담긴 전 원장의 학대 행각, 아이고. 개에게 일질을 하고 손에 든 물건을 개를 향해 줍니다. 왜 저래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집요하더라고요. 이제 한 번 자기가 본인이 딱 꽂혔다고 표현해야죠. 제가 이걸 주워놨어요. 전 안 쓰는데 첫날에 제가 버린 거예요. 다 버렸던 거 이제 쓰레기장에 주워왔거든요. 이게 그냥 주의사항 자체도 피부나 눈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당시 유치원에서 사용했다는 청소용 에탄올. 설마. 개를 향해 청소용 스프레이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왜 저래요? 집요하게 따라다니기까지 하는데요. 인수자 김 씨는 견주들에게 전 원장의 학대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호자님들한테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직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일했던 직원들. 근데 솔직히 말 맞다가 직원들도 옆에서 계속 봤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한 것 자체도 문제고 그쵸. 그러면 너희가 카페에 글을 써서 이걸 알려라. 너희도 잘못했으니 너희가 보고도 아무 말 안 한 건 잘못이지 않냐. 함께 일하던 전 직원들이 애견 커뮤니티에 그동안의 학대 사실을 폭로하면서 전 원장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요. 폭력이 반복된 일상이었다니요. 너무 끔찍합니다. 당시 전 원장은 자신의 행동이 개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시고 그냥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고 던지셨어요. 목덜미를 잡고 이제 억지로 그 안전문 틈에 목을 껴 넣어서 막 소리치고 막 발버둥 치는데 안전문 근처에도 못 오게 교육을 시킨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말이 돼요 저게? 일상이 되었던 학대는 애견 유치원에서 진행한 특별 프로그램 과정에서도 벌어졌다는데요. 아이고. 왜 진짜? 강아지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코스를 돌면서 운전면허를 땄다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을 하는 날이었는데 근데 안전벨트랍시고 목줄을 달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거기서 못 빠져나가게 고정을 해두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한 아이가 막 오줌 지리면서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다가 떨어지니까
목은 걸려있는 상태였던 거죠.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냥 안 하면 되지 않냐고, 이런 건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지만 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소년원 갔다 왔다. 자기 친구들 사진 보여주면서 자기 친구들은 다 깡패다. 참. 전 원장의 폭행을 멈추고 싶었지만 평소 그가 보인 위협적인 모습에 두려운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오. 어머, 저렇게 직원을 향해서도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직원분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냥 너무 무서워서 알릴 생각조차도 못했고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1년 가까이 애견 유치원을 운영해왔던 전 원장. 큰 규모의 유치원이었던 만큼 피해를 입은 개들도 많았습니다. CCTV를 통해 파악한 피해 견만 40여 마리. CCTV가 2달 반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라 피해 견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유, 참. 가족 같은 반려견을 믿고 맡겼던 견주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활동량이 좀 많은 편이어서 제 친구들이랑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저랑 엄마가 일하는 시간에 집에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보냈었는데 이제 보내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아유, 반려견을 위해 보냈던 유치원. 아유, 참. 8개월 넘게 다녔던 상황이라 학대 피해도 컸다고 합니다. 아유, 왜 정말? 그러시죠 도대체?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며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거라 믿었다는데요. 다른 피해 견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휴, 평소 개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강조했다는 전 원장. 그런데 지난 4월 유치원을 다니면서 반려견에게 생긴 상처가 심상치 않았다는데요. 턱 아래에 난 혹이 부어오르더니 피가 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이구. 아, 아, 반려견의 증상을 알리고 활동할 때 조심해달라 주의도 부탁했다는데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대를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노는 걸 볼 수도 있고 워낙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다 보니까. 애견 유치원에서 잘 지내는 반려견의 사진을 자주 보내주면서 견주들을 안심시켰다는 전 원장. 그런데 이 사진 속에도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러게요. 가만히 있으라고 때리고 목으로 이렇게 목 조르고 이런 걸로 사진 찍은 거를 저는 보고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미안하죠 강아지한테. 견주에게 보내는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에도 아이고. 다른 개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그러네요. 얌전히 앉아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 강압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아유, 저런 식으로 찍어왔다니 너무하네요. 지금까지도 이상 증세에 시달리는 피해견들도 많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잘 따르던 반려견이 유치원을 다닌 후 유독 남성을 향한 지짐이 심해졌다는데요. 낯선 사람들은 경계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은 안 했어요. 사람 엄청 좋아했어요. 원래는 네, 사람 엄청 좋아하고 그랬는데 남자만 보면은 좀 좋게 난리 나요. 계속 경계하네요. 예, 그러네요. 남자분이요. 일주일 전에는 갑작스러운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 달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휴,
약간 경기지만. 아, 참. 거의 새벽 1-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애가 숨을 못 쉬고 뻑뻑거리는데 그게 거의 10분 동안 지속돼가지고 얘를 안고 뛰는데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병원 도착할 때까지. 여자는 좋아요. 또 다른 반려견은 배변 실수가 잦아졌다는데요. 원래 그렇게 실수를 안 해요? 원래 강아지는 잘 싼 곳에서만 하거든요. 2주 전부터 나타났다는 갑작스러운 변실금 증세. 아이고 왜 그럴까요? A가 갑자기 자면서 대변을 보는 거예요. 대변을 본다기보다는 흘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안고 있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얘도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노견이나 아니면 이제 디스크. 근데 그게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아, 트라우마처럼 남은 유치원에서 보낸 시간들. 운영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전 원장의 학대 행각.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애견 유치원 운영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게요. 네. 해당 애견 유치원은 개인 사업체가 아닌 투자를 받아서 법인으로 설립된 곳이었는데요. 전 원장은 투자자에게 월급을 받아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하. 이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애견 유치원 차리는데 조금 도움을 주시면은 나중에 그거에서 이제 수익을 안겨주겠다. 3년 전 애견 모임에서 만났다는 두 사람. 첫 만남부터 전 원장은 자신의 경력을 과시했다는데요. 과거에 본인이 했었던 애견 유치원 사진들을 쭉 보여주면서 평균 100마리였고 하루 수익이 얼마였고 7년 전부터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운영해왔고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 건물에 대한 그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몰라가지고 인테리어 공사가 50% 이상이 끝났는데 허가를 못 받게 된 거예요. 24년 11월 그를 믿고 투자했지만 건물 허가 문제로 공사가 밀리고 금전적인 손해 역시 발생한 상황. 이야. 이후에도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호텔링을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었는데요. 저 모르게 강아지를 맡아와가지고 그냥 거기다 방치를 하고 돈은 본인이 이제 따로 챙기고 그렇게 해왔었던 거죠. 반려견을 하루 동안 맡기는 호텔링 서비스를 몰래 진행하며 수입을 따로 챙겼다는 건데요. 개들만 남겨두고 본인은 바로 퇴근을 했고요. 돈은 개인 계좌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사고도 치고 하면서 신뢰를 점점 잃어가다가 여직원 폭행 같은 경우는 도저히 제가 믿고 쓸 수 있는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인성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거기서 완벽하게 제가 이제 끈을 놨죠. 그래서 이 매각을 합시다. 그렇게 새로운 인수자에게 넘기면서 운영하던 애견 유치원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전 원장은 대체 왜 유치원에 온 개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걸까? 어렵게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뭐 진짜 만약 이유 없이 때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스프레이 뿌리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걸 뭐 저희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뿌린 게 아니라 물론 방식이 잘못됐지만 그게 어떻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하면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뿌렸다가 그 강아지가 와서 좋아서 비벼요 거기다가. 뭐요? 그래서 자극적이니까 와서 막 비비고 되게 흥분해서 좋아를 해요. 그냥 처음부터 뿌린 게 아니라 뿌렸다가 청소를 하고 갔는데 이제 거기 와서 그 냄새 맡고 막 비비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에서 찍을 소지가 없을 때 가끔씩 한 번씩 뿌려가지고 그냥 뿌려서 한번 등 비비는 거 보상도 보냈어요. 좋아한다 되게 기분 좋은가 봐요 하면서. 그 좋아해서 뿌린 거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좋아해 보입니까? 그는 학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벌 받을 생각이고 뭐 저도 억울하고 해명하고 싶은 부분 되게 많이 있어요. 네네네. 과장된 것도 있고 그 직원들이 때리는 영상 뭐 그런 거 전혀 못 보셨죠? 솔직히 저희 다 같이 때리면서 일을 했어요. 솔직히 다 때리면서 했죠. 저는 이제 횟수가 좀 많을 뿐이지 강도는 다 똑같이 했어요. 전문가는 그의 동물 학대 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는데요. 범행의 지속성과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동물을 위탁받은 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이런 보호해야 할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고 약물을 이용해서 이런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 이런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징역형 정도는 선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다른 지역에서 애견 유치원을 운영했다는 전 원장. 그런데 그를 둘러싼 소문이 수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할 때 소문이 좋지는 못했어요.
보호자들하고도 뭐 마찰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은 이제 안 하나 보다 했더니 이번에 이제 터지고 보니까 그 친구인 거지. 기사도 났었어요 뉴스에. 그 사람이 도베르만 2마리를 한 초등학교 유치원에 풀어놓고 오토리시를 하다가 아이고. 이제 경찰에 몇 번 신고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키우던 대형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초등학교에 풀어놓아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타 지역에서 운영하던 애견 유치원에서도 견주들과 갈등이 있었다는데요.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제 내년이면 16년 돼요. 2021년 잦은 야간 근무 때문에 반려견을 그가 운영하던 유치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막힌 사진 한 장을 받았다는데요. 뭐죠? 동업하는 사람이랑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서로 막 이간질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얘가 지금 내가 왔는데 이러고 있다. 이동장에 이렇게 넣어져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다 보내준 거예요. 반려견이 구토물과 대변이 묻어있는 소형 이동장 안에 갇혀있는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참. 방치죠. 가둬놓고 오줌똥 쌀 만한 뭐 그런 공간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얘가 먹성이 엄청 좋아요. 근데 그렇게 토를 해놨을 정도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캔넬이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건가요? 캔넬에 넣어놓을 것 같으면 왜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면 호텔을 왜 맡겨요? 그러니까요. 6시라고 쳐요. 저녁 6시. 그때부터 얘를 이동장에 넣어놨다면 그때부터 아침 10시쯤에 유치원이 문을 여는데 그러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그게. 몸을 돌릴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공간 안에 있었다는 반려견. 화가 난 견주는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다는데요. 지금 갖고 장난쳐요? 캔넬에 있었던 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캔넬에서 재운 거. 그 좁은 캔넬에서 재운 거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맡겨요? 그렇죠. 아유. 호비가 하도 사고치고 뚫고 나오고 막 말썽 피고 이래가지고 꼭 나오고 아니 얘기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해 오세요. 해당 유치원에 반려견을 맡긴 견주들 사이에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결국 유치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그 단톡에다가 올리고 막 이랬더니 다른 견주들도 화가 나죠. 내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같이 유치원 다니는 강아지가. 그럼요. 근데 네. 끝까지 가서 또 차려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처벌 받아야 돼요, 진짜. 교육하는 곳이 아니고 훈련소가 아니고 위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의식이라든지 또는 뭐 전문성 또 뭐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 능력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시설만 거기에 맞게 갖춰 놓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현재 피해 견주들은 전 원장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유치원이 솔직히 사람으로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진짜 저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저도 나중에 저도 되게 어느 순간 이러고 있는 저도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진짜로 막 욕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할까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그냥. 따뜻한 돌봄을 기대하고 맡긴 애견 유치원에서 폭력에 시달리며 상처만 남은 반려견들. 오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아유 참.